안녕하십니까. 유행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넷에서 패션 산업 살아남기. 자, 패션 산업은 의식주는 사양 산업입니다. 죄송해요. 그렇지만은 아주 우리가 지금 보았듯이 여행 산업이 완전히 항공 산업이 팍 죽어서 없어지는 이런 상황의 소멸은 아니고요. 의식주는 그래도 사람이 있는 한 돈은 많이 못 벌지만은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그저 하나의 산업은 됩니다. 그러나 의식주로 떼돈을 벌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다. 특히 패션 산업에 살아남기 어지간하면은 패션 산업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AI 로봇, AI 패션이 나와서 AI가 레코멘데이션 추천 어플로 사람들의 옷을 뺑뺑 돌려가지고 입혀보게 하고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이 선택을 안 해요, 옷은요. 이제 옷은 내가 10가지를 한번 입고 뺑뺑 돌고요. 어느 게 좋아? 라고 하면은 AI가 요거 입고 나가세요. 저거 입고 나가세요. 아, 오늘은 이 넥타이 메고 나가세요. CEO를 만나니까. 아, 오늘은 뭐 동창회에 나가니까 이 옷을 입고 나가세요. 쌈박하고, 그쵸? 젊어 보이는 옷을 입고 나가세요. 이렇게 다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AI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광고마저도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AI가 결정하는데 사람이 결정하면은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데 AI가 결정하기 때문에 AI를 꼬시기 위한 광고는 없어요. AI가 광고보다 더 똑똑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030년에 인간이 쇼핑을 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한 개의 티셔츠를 구매할 때에도 탄소 배출량을 그죠? 거기에 적어놔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티셔츠는요 구매를 못해요.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패션 브랜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너무 탄소 이야기뿐입니다. 패션 산업이 거대한 변화를 맞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은 패션 지금 옷 하나를 티셔츠를 하나 살 때에도 너무나 생각할 게 많아요. 지구가 걱정이 된다면 옷 쇼핑은 지뢰밭을 향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한 개의 티셔츠를 구매할 때도 탄소 배출량부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이르기까지 걱정할 게 너무 많다. 그러나 패션 브랜드가 그들의 행동을 정리하고 업계가 실제로 지구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시기가 2030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브랜드의 지속 가능성을 인정하는 이 회사가 베인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파지티브 럭셔리라는 이런 그 회사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브랜드가 보다 친환경적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노력은 더 노력해야 된다. 표준이 된다면 2030년에 세계가 어떨지 알려준다. 많은 소비자들이 패션 산업이 지구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막 인식하기 시작한 시기에 이 보고서는 산업이 변화를 일으키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패션 산업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며 소비자들도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옷만 선택해서 삽니다. 이제 보고 옷에 폐수는 얼마나 이 티셔츠를 만들기 위해서 폐수를 얼마나 내보냈으며 탄소는 얼마나 배출했으며 이런 것을 적게 돼 있어요. 그게 높으면 사람들이 사질 않습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포장이 급감합니다. 2025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포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쓰레기는 전부 포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이 급감하고요. 옷장은 더 가벼워요. 포장이 없으니까 옷장은 아주 가벼워요. 그래서 옷장을 보면요. 10년 후는 옷이 훨씬 적게 포장된다. 두 번째는 몇 번이고 옷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옷들만 팔린다. 한 번 입고 10번 정도 입고 버리는 옷, 이런 옷은 환경오염 때문에 못 팝니다. 그래서 이브닝 드레스나 유행에 앞선 의상은 사지 않고요. 비싸기 때문에 이런 옷은 비싸기 때문에 사지 않고요. 빌릴 가능성이 높다. 한번 빌려가지고 입고 되돌려주고 빌려가지고 입습니다. 옷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브랜드는 다시 판매하여서 다른 고객에게 재판매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옷을 옷장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패션의 가장 큰 문제인 과잉 생산과 과소비를 줄여주기 때문에 지구에 좋다. 지난 20년간
패스트 패션 운동은 옷을 너무 싸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옷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가서 옷을 너무 많이 입었다가 버려요. 이게 지구촌의 하나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만들었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브랜드는 이제 소비자에게 점점 더 많은 옷을 판매하려고 노력하여 쓰나 반대가 된다. 2000년과 2015년 사이에 제조되는 의료 품목수는 매년 500억 개에서 1000억 개. 우리 지구촌의 인구가 80억 명이 산다. 70몇 억 명이 사는데, 그죠? 70명이 100억이 아니라 1000억 개. 모든 인구가 다 입어도 넘쳐나는, 그죠? 1000억 개의 2배로, 그죠? 1000억 개 2배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옷의 종류죠. 옷의 티셔츠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밑에 보면은 지금 사진에 딱 보이죠. 옷장에 옷이 좀 긴, 원피스 하고, 그죠? 티셔츠 몇 개 하고, 구두 3개. 끝입니다. 옷장에 옷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고요. 화염병을 맞거나 아니면은 아주 이제 미국에는 이미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처단합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처단을 해요. 누가 죽였는지 비질란티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비질란티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 특히 뭐 창녀 이런 거 있죠. 왜 아니면은 뭐 마약을 해서 그냥 거의 그 뭐 폐인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을 아예 쓰레기 취급을 하면서 죽여버리는 이런 비질란테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으로는 옷을 많이 갈아입거나 옷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집을 크게 지어가지고 큰 집을 가지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람들에게 화염병 던지거나 그죠. 비질란테가 돌아다니면서 또 살인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옷을 많이 보유하거나 큰 집을 보유하면은 죽음에 가깝다. 그죠? 그것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패션 산업을 보다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브랜드가 성장과 볼륨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장,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패션 산업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옷을 너무 많이 팔아서 돈을 번다가 아니고, 이제는 옷을 더 많이 팔지 않고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런 거죠.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앨런 마크 아서 파운데이션 같은 비영리 단체는 수년 동안 이런 짓을 해왔는데요. 브랜드는 우선 옷을 임대하고요, 재판매하고요, 수리 서비스를 해서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한다. 그러니까 패션 회사가 옷을 임대하고요, 옷을 재판매하고요, 옷을 수리 서비스 해줍니다. 이 모든 서비스는 실제로 새로운 제품을 세상에 출시하지 않고도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만든다라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고 풋프린트라고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남기게 되면서 폐수를 많이 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노동력도 그죠 상쇄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베이는 브랜드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해서 이윤을 40% 높일 수 있다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옷만 팔아가지고 패션 회사가 옷을 많이 팔아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패션 회사가 옷을 임대하고요, 재판매하고요, 옷을 수리해서 판매하고요, 이런 데서 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헐미스가 제품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수리 작업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H&M은 아동용 의류 대여 서비스를 발표했고요. 구찌와 발렌시아즈는 모 회사 커링이 재판매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재판매 플랫폼. 옷을 사서 입었는데, 한 번 입고 더 이상 안 입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싫어요. 그러면은 재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온라인 중고품 매장인 스레드업이라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중고품 판매장입니다. 10년 안에 이와 같은 플랫폼이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당근 마켓, 중고 마켓이 왜 뜨는지 아세요? 이렇게 앞으로 옷을 자꾸 만드는 패션 회사는 맞아 죽어요. 옷을 만들어서 일정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그죠? 재판매하고, 재사용하고,
재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옷을 자꾸 만드는, 그래서 탄소 배출을 하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하는 거죠. 당신의 티셔츠마저 기후변화를 가속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패션 산업은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4 내지 1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다는 걸 인식하고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자연재해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것이고,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많죠. 산불 많이 나죠, 지금. 그리고 지진 많이 나죠. 홍수 피해. 그리고 더워요. 우선 너무너무 더워요. 지구온난화. 이거요, 전부 10%는 패션 산업. 우리가 옷을 너무 많이 입고요. 너무 많이 옷장에 옷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옷을 중고에서 사고 팔아서 패션 업계에서 자꾸 옷을 찍어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일부 브랜드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을 닦고 있습니다. 올버즈하고 구찌 같은 브랜드는 대부분이 배출이 발생하는 원자재 추출을 포함하여서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발자국을 추적한 다음에 재조림 노력과 재생 가능한 농업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상세하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공장과 사무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체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패션 브랜드가 다양하게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30년까지 베이는 패션 브랜드가 탄소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표준이 될 것이다 라고 희망합니다. 2030년까지 탄소를 전혀 이제 배출하지 않아요. 상쇄를 하는 거죠. 산에 나무 심기 같은 걸 해요. 그죠? 아스피레이션이라는 미국의 하나의 금융인데, 거기에서는 이런 탄소 중립을 원하는 회사를 위해서 나무를 대신 심어주면서 상쇄해서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아스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unfutures@gmail.com입니다. 실제로 희망은 브랜드가 배출량을 상쇄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여 탄소가 음성이 되는 거예요.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마이너스가 되도록 합니다. 탄소를 상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에 옷을 제조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탄소도 나오고 폐수도 나오고 물량 감소, 구매가, 기후변화 뭐 이런 대체 상상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나쁜 행동은 과세가 됩니다. 앞으로 세금을 무진장 때려 매길 거예요. 전 세계 정부는 지속 가능한 행동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석유, 자동차 부문과 같은 오염을 유발하는 기존 산업을 규제하고요. 2030년이 되면은 석유 자동차는 없어집니다. 유럽에서 석유 자동차, 일반 전통적인 자동차는 도로 주행을 금지시켰어요. 2025년만 되어도 멕시코 시티부터 시작해서 여러 동네에서, 여러 도시에서는 석유 자동차는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년 후, 3년 후입니다. 3년 후는 지금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못 써요. 전부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패션 산업은 거의 규제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유럽에서는 패션 브랜드가 재료 낭비로 인한 재정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은 행동이 조금 느리지만은 지난달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달에 패션 짜르를 임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패션에 짜르라고 하면은 왕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패션 업계에서도 탄소를 중립화하는 방안을 이야기할 겁니다. 일상적인 시민으로 우리는 이에 패션이 탄소 중립을 하는 것에 모든 사람이 이제 감시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출된 공무원에게 오염이 심한 이 산업에 대해서 감독을 세게 하기를 원합니다. 공무원들에게 막 우리가 엉덩이를 차면서 가서 빨리 탄소 중립을 하도록 감시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비 활동이 성공하면 2030년까지 패션 브랜드는 훨씬 더 많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베이는 말한다. 정부가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목표를 계속 설정함에 따라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브랜드에 대해서 세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패션 기업에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아니면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면 엄청나게 세금을 때리는 거죠. 그죠? 세금을 깎아주는 데도 있으면서 세금을 과대 부과를 합니다. 투자자들도 브랜드를 더 높은 기준으로, 그죠?
우리가 맞추어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손익계산서로 회사를 판단하는 것보다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평가합니다. 이상적으로 CFO와 같은 역할이 비즈니스 필수 요소로서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베인 보고서는 패션 산업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의 독성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실제 조치를 취한다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고무적이고 낙관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이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데 역할을 한다. 우리는 더 적게 구매하고 중고 쇼핑을 늘리고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에 돈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브랜드의 비즈니스 관행을 정리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출된 공무원들에게 이 부분이 지구에 입히는 피해를 공무원 너희가 책임져 하고 책임을 물도록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감시 감독하고 세금을 매기고 벌금을 매기고 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측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옷 만드는 사람들이, 패션 회사들이 지 마음대로 만들고 지 마음대로 갖다가 처분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이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해요. 감사합니다.